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끼 같은 신랑을 데리고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여자 속옷을 파는 일을 하고 있고요. 올해로 벌써 일을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되어서 수입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 때문에 처음 신랑과 결혼을 할 때 반대가 심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시어머님과 이혼 후 홀로 지내고 계셨는데 시어머님께서는 재혼을 하셔서 시아버님께만 인사를 드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상견례 전에 인사를 갔을 때부터 제가 하는 일을 들으시고는 그런 거 팔아서 무슨 돈이 되냐고 하시며 신랑 내조나 잘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 일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알겠다 말씀을 드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퇴직 후 무슨 한옥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도심에 있는 한옥 카페가 좀 동떨어지기도 했지만 문제는 한옥 카페라고 해도 손님들 취향에 맞게 아메리카노나 커피 음료가 좀 있어야 하는데 티백 같은 걸로 음료를 팔고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반대를 했는데 역시나 가게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도 기분이 상하실까봐 신랑에게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지만 신랑도 시아버님을 무서워하는 통에 전달이 안 되었고요. 장사가 안 되는 건 눈에 보이는데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신 건지 가족들끼리 모였다 하면 가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랑에게는 형이 있는데 그 형님네 부부와 저희 부부 비교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형님네 부부는 둘 다 회사를 다니는데 신랑의 형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고 와이프분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침마다 신랑의 식사를 챙긴다고 시아버님이 큰형님 내외 자랑을 엄청 하세요. 저희 부부는 제가 낮부터 밤까지 일을 해서 제가 더 늦게 일어나서 신랑은 아침마다 제가 저녁에 갈아둔 음료를 마시고 출근을 하는데 평소에도 아침을 잘 안 먹는 스타일이다 보니 저희 부부는 아침밥에 집착을 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시아버님이 하는 말에 큰형님도 훈수를 두기 시작하니 듣고 있으니 절로 짜증이 나고 제 행복 지수가 깎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랑이 원래 아침을 잘 안 챙겨 먹는다고 말을 해도 두 사람이 동시에 아침을 먹어야 힘이 난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결혼했으면 아침도 챙겨 먹고 다니고 그래야 속 든든하게 바깥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아니냐며 결국 화살은 저에게로 돌아와요. 어찌 되었든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신랑이나 신랑형 내외랑 일하는 시간도 업무량도 다른데 명절만 되면 저를 종부리듯 부립니다. 제 생각에는 명절 때문에 시어머님이 이혼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명절과 제사에 집착을 하세요. 저한테 명절이 되기 한 달 전부터 전화를 해서 언제가 제사니까 물건을 어떻게 구해라는 말을 시작하시고요. 명절 전날이면 회사를 다니는 큰형님은 연차를 내고 전을 붙이러 오고 저도 일찍이 와서 명절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꼬박 하루에 걸려서 명절 음식 준비를 하고 다음날 5만 가지 식기라는 식기는 다 꺼내서 요란법석하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가댁에 가려고 일어나기라도 하면 아들만 둘이 있는 호래비의 불쌍한 척이 시작되고요. 마음 약한 저희 신랑 결국 저녁 6시까지 앉았다가 저희 집으로 출발을 하는데 평소에 저희 집에 워낙 잘하는 신랑이다 보니 귀엽게 웃어 넘겨요. 시아버님의 카페 사업은 오래지 않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오는 손님이 없으니 문을 닫는 건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해요. 빈 가게로 있지만 터가 좋은 것 같아서 한 번은 근처를 둘러보고 있는데 아버님이 빈 가게에서 어떤 아줌마와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아버님도 혼자 계시니 연애를 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고한 척하는 아버님이 그 여성분이랑 휴대폰으로 보고 있는 게 여자 속옷이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제가 파는 제품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뭐라고 하던 아버님이 그렇게 무시하던 제 회사 제품을 보고 있는 게 어쩐지 뿌듯하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버님 집으로 택배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제 회사 제품이더라고요. 아마 그 여자분 속옷인가 봐요. 제가 파는 속옷이 젊은 여성들 타깃이 아니라 늘어진 살 같은 걸 잘 올려서 커버해줄 수 있는 보종 속옷 쪽이다 보니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고객층이 많아요. 집으로 들어가면서 택배 상자를 집어 들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저희 회사 제품인데 필요하시면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데. 어? 이게 네가 파는 거라고? 네. 아참, 며칠 전에 아버님 카페 주변 지나가다가 봤는데 혹시 그 여자친구분 거예요? 오호, 여자친구는 무슨? 여자친구도 아닌데 왜 여자 속옷을 주문하셨어요? 저의 여자 속옷만 있는데? 거참 또 목소리가 담 넘는다. 조용해라. 에이, 아버님 부끄러우신가 보네요. 그렇게 그날 아버님을 한참이나 놀리고 집에 갔습니다. 거의 몇 년 만에 그렇게 기분이 좋던 게 오랜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아버님은 만나기만 하면 저에게 타박을 하던 게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그게 이상하기라도 했던 건지 큰형님 내의가 살살 긁더라고요. 동서는 요즘 장사 잘 돼? 저야 뭐 늘 비슷비슷하죠. 동선의 속옷 아줌마들 거라 내가 입기는 좀 그렇겠지? 어머, 누가 들으면 형님은 아줌마 아닌 줄 알겠어요. 그쵸 아버님? 그래 다 아줌마지 뭐 허허허. 분명 속옷 장사나 하는 저를 꼽주려고 하는 말인 게 분명해서 아버님께 넘겼는데 어쩐 일로 허허 거리시더라고요. 그때 혹시 제가 아버님 여자친구를 아는 게 부끄러워서 그러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조건 형이고 형수니까 논란의 여지 없이 형님 네 분 편을 드셨는데 그날 처음으로 제 편을 들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제 편을 들었던 게 뭔가 기분이 상하기라도 하는 듯이 형님은 시아버님께 다른 사업 아이템 같은 걸 추천했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카페 정리하셨으니 새로운 거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됐다. 난 이제 사업은 안 할란다. 요즘 무인 결제로 되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된대요. 사람도 필요 없어서 인건비도 안 들고요. 뭐? 그러다 도둑이라도 들면 어쩐다냐. CCTV도 다 있고요. 결제하는 기계도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도둑 들어도 문제 없어요. 아버님, 저 믿고 한번 시작해보세요. 동서도 장사하는데 아버님이라도 못할 거 뭐 있나요? 형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 슬쩍 절 끼워 넣더라고요. 신랑이 그 말을 듣고 움찔하는 게 느껴져서 제가 말리고 잘 해보시라고 말하고 저희 부부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정말 시아버님은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겁이 난다는 시아버님 말에 형님이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 그런 가게가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도시에 살다 보니 정말 몇 발짝 걸으면 무인 과자 가게, 아이스크림 가게가 줄줄이 나와요. 수입이 마이너스인 건 당연하고 형님 내에는 형수님이 돈을 더 잘 벌었는데 잘 다니던 대기업 그만두고 적자를 보고 있으니 가게가 곤란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뛰어든 건 본인들 몫이죠. 그 이후로 시아버님과 큰형님은 다툼이 잦았고 채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았어요. 시아버님이야 연금 나오는 걸로 어찌저찌 생활을 하시겠지만 당장 큰형님은 대출금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게 생겨서 결국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나 동서 일 좀 배워볼까 싶은데. 저 일손 안 필요한데요? 요즘 매출 좋다며 나 좀 써줘. 나 집에 돈 나가야 되는 게 많아. 정말 이혼당할 판이야. 그렇게 저희 부부에게 와서 사정사정하는 형님을 속옷 포장 업무를 배정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차별하는 시아버님 때문에 이혼 생각도 많이 하고 비교가 되는 것도 끔찍히 싫었지만
그래도 저에게 잘하는 신랑 하나 믿고 열심히 일했고요. 결국 방향이 이상하게 풀리긴 했지만 지금은 시아버님이 작은 며느리가 최고란 말하고 큰형님도 저를 무시하지 않아서 너무 만족스럽네요. 요즘 요모조모 다들 힘드시겠지만 쨍하고 해뜰 날 분명 있습니다. 다들 힘내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